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예, 친동생 같은 사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네네. 친동생 같은 사이. 친인척인데요. 사실 촌수는 멉니다. 외가로 육촌.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 당시 캠프,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촌수는 멀지만 친동생 같은 사이다. 집도 많이 드나들고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했고요.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촌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먼 친척이고 가까운 친척도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이 대통령실 취업에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대기업 출신이다. 뭐 신원은 확실하다. 그리고 프로필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를 거쳐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일을 했고 주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일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도 지원하고 지금은 이제 한남동에 관저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네. 관저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저팀장. 네. 자, 대통령실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네.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원도 확실하고 대기업 출신이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도 함께 했고 회계 담당을 했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친척이라는 걸 문제 삼는다면 역차별이고 지금 이 공적 라인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걸 뭘 비선이라고 하느냐 비선이라고 야당이 지적하는 자체가 이것은 악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합니다. 네, 이 논란은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비선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아까 캠프 관계자 얘기처럼 촌수야 외가 육촌이라고 하지만 친동생처럼 가까운 그러한 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친인척을 이 대통령실 내에 들여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대기업 출신이라는 게 좋은 것이냐 오히려 특정 기업 출신이라면 문제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비선 정치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 사달이 날 수 있다. 사고를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좀 강한 얘기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따져 묻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야당은 계속 벼르고 있네요. 네. 네, 두 번째 주제 뭔가요? 예, 이준석 운명의 날. 네, 오늘 밤이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7월 7일인데 7월 7일 저녁 7시에 윤리위가 열리는 거예요. 네, 우선 7시 반에는 먼저 김철근 정무실장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듣습니다. 사실 지난번 윤리위가 열렸을 때 이게 증거 인멸 교사를 다루는 바람에 증인으로 갔던 김철근 실장이 느닷없이 징계에 게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8시 반이 되면 이준석 대표를 출석시켜서 소명을 듣고 그 이후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지금 둘로 전문가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 늦게라도 결론이 나올 것이냐 또 미룰 것이냐. 자 결론이 언제 나올지 오늘 밤이 분기점입니다. 네. 김철근 정무실장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네, 이거 억울하다. 이게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성립하려면 그 앞선 사건의 실체가 팩트가 확인돼야 되는데 의혹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 인멸이라고 이거 더 씌워서 의혹을 가지고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강한 항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 입장도 굉장히 이제 강한 공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소명 과정이 윤리위에서 어떻게 다퉈질지 사실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윤리위는 7시에 일단 개의를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출석하는 시간은 뭐 거의 9시 전후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김철근 실장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기 다루고, 때문에 네. 오늘 자정 안에는 결론이 나올지 또다시 날짜를 잡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일 자세한 속보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게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내년엔 더 어려울 것 자, 지금도 어려운데. 경제 얘기입니다. 네. 이게 IMF 총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게오르기에바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지금도 어렵지만 내년은 더 어렵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R의 공포, 영어 이니셜이죠. R. 우리가 D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 이건 이제 통화가 위축되면서 물가와 임금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이 R의 공포,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 침체입니다. 불황, 불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강한 경고를 내놔서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문제인데 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 공포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지금 배럴당 $100 넘어가던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경기의 선행 지수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죠. 유가가 올라서 우리 고물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요인, 공급망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요. 하락의 요인이 없는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락했는가? 지금 이제 해외 전문가들 진단은 자,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니까 문제는 소비가 파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이 공급이 어려운데 이게 살 사람이 지갑을 닫아버렸으니 결국은 소비, 수요가 사라지면서 수요가 파괴되면서 가격은 떨어진다. 그럼 이게 다시 아까 얘기한 이 디플레이션이나 더 크게는 이 리세션으로 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수요가 파괴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징후가 되겠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이기도 한데 네. 큰일이네요. 계속 이런 소식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영향받은 게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지금 이제 고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1 환율 1,300원 넘어섰고요. 주가 지수 계속 줄줄이 빠지고 있고요. 사실은 또 이제 흑자, 무역 수진 흑자라고는 하는데 흑자의 폭이 줄어드는 것도 주목해 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수입 물가가 또 높아지니까 경상수지도 이제 낮아지고 있고 이러다가 또 적자로 돌아서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6월에 6%. 이거는 뭐 IMF 후 24년 만에 고물가고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한국은행 전망치 4.7 이 연말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5% 올린 최저임금이 결정됐잖아요. 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는 계속 빅스텝을 밟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가 동시에 커집니다. 네, 민생의 어려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좀 빠르게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볼까요? 이 와중에 증가세 뚜렷 이것까지. 코로나19까지. 네. 코로나19는 지금 오늘 18,000명대가 나왔어요. 어제 19,000명대보다는 약간 몇 명 줄었네요. 줄었지만 사실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V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쭉 하다가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재확산의 지금 징후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올 가을 정도에는 재확산한다. 세계적인 추세가 어느 나라나 모두 저 V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찍고 올라가더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BA5라고 하는 게 또 지금 퍼지고 있고 지금 이미 외국은 우세종이 됐습니다. 50% 넘어서 우리는 26%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확산이 된다면 하루에 15만에서 20만 명이 확진될 수도 있다. 좀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네요. 네.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 4차 접종 전 검토 국민에게 필요한지 검토 중입니다.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